안녕하세요. 오동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그 고전수필 김창읍의 낙치설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 보시면 이 제목을 설명할 텐데, 낙치라는 건 이 떨어질 낙자의 이 치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지고 이가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설이라는 건요, 우리 그 슬견선, 참화설, 이곡, 뭐 여러 가지 이 작품들 중에 이 설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한문 문체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풀이하고 또 의견을 덧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낙치설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늙어서 이가 빠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핵심 정리 가시면 주제는 이제 이가 빠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늙음이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고요. 또 인생에 대한 어떤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이제 조선 숙종 때고요. 성격은 이제 경험이 들어있죠, 작가의. 그다음 성찰, 반성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깨달음을 줍니다. 그리고 또 비유가 많이 쓰였다는 거, 성격은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래서 갈래는 고전 수필이고요. 설에 해당됩니다. 아셨죠? 예. 그 서술상 특징에 가시면 이제 글쓴이가 경험을 하잖아요. 체험을 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 플러스 성찰의 구조를 취한다. 그래서 학교 시험이라든가 서술상 특징에서 시험에 출제되면 이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또 글쓴이가 자신의 신체 변화 이걸 계기로 해서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확장하는 글의 흐름에 유의하면서 이제 감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6세에 이제 이가 하나 빠지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지난날 이 자신의 삶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자세로 살아야겠다는 결심과 다짐을 취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소한 경험이죠. 이러한 경험부터 삶을 통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음에 이르는 이러한 과정은 굉장히 이 사람만의 개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 선인들의 이 옛 선인들의 예법이나 권위 있는 성현, 특히 그 주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설명 방식이 이제 인용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되고요. 그 인용하는 효과는 어떤 걸 노린다? 타당성과 신뢰성을 얻게 됩니다. 아셨죠? 예. 또 마지막에 이제 시가 삽입됩니다. 그래서 이 산문 속에 이제 시가 삽입되는 건 우리 소설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수필에서 이제 시가 삽입됐는데 이건 어떤 효과를 주냐면 글쓴이의 어떤 정서, 이 심리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요. 사유라는 건 이제 생각입니다. 글쓴이의 어떤 생각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내용의 흐름,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의 경험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가 빠져서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는 거 하나, 그래서 독서도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인식의 확장이란 말은요, 이 늙음을 이제 어떻습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늙은이의 행동 거지를 반성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늙음의 장점이 있고 또 늙음을 대하는 태도를 성찰해야겠다라는 거, 이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어때요? 노래로 글의 내용을 종합합니다. 그래서 이 4단의 흐름, 전개의 흐름을 반드시 파악하세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요약하면 이제 처음, 중간, 끝으로 이제 3단 구성으로 나뉘는데요. 처음에 이제 체험 위주로 나옵니다. 자기가 이가 빠진 일에 비롯된 삶의 서글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가면 성찰을 해요, 크게. 그래서 이 지나온 삶에 대해서 자기가 성찰하고 반성한다, 이렇게. 그렇죠? 서글픔, 그다음에 반성, 이렇게. 그다음에 마지막에 깨닫는다라는 거 아셨죠? 새로운 인식과 함께 깨달음에 이르른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본문을 이제 그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본문 자 보시죠. 첫 번째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앞니 하나가 이제 빠지는 일을 겪습니다. 전체 3단 구성 중에 이제 첫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 자, 처음 부분의 첫 문단입니다. 자, 앞니 하나가 이제 빠지는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볼까요? 무술년에 이제 조선 숙종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 수필이니까 이제 나가, 곧 작가입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66살이 되던 해였다. 근데 갑자기 앞니 하나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앞니 하나가 빠졌다라는 거는 지금 뭡니까? 제목 낙치설 할 때 낙치와 연관이 되죠. 바로 제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자
입술도 일그러지게 되고 말도 새고 얼굴까지도 한쪽으로 비뚤어진 것 같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하나 빠짐으로 인해서 어때요? 신체적으로 외형적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고요. 거울을 비춰보니 딴 사람을 보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눈물이 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눈물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냐면요. 이 외형적인 변화, 즉 외모의 변화에 따른 이제 충격,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고 나서 충격과 또 아픔에 상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곰곰이 생각이 옵니다. 이 곰곰이 생각한다는 걸 한자로 심사숙고라는 말을 하잖아요. 심사숙고, 그렇죠? 반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라는 단어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사람은 집자리에 떨어지고 나서부터, 이 말은 뭡니까? 이 집자리라는 거는 출생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태어나서부터, 출생에서부터 뭐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늙은이가 되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절차를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라는 거는 각고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일들, 그렇죠? 여러 가지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탄생해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겪는 삶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 과정 속에는 많은 고난과 고비가 뒤따르고 늙기까지의 그 삶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러한 이야기를 처음에서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 가실까요? 이제 이가 빠진 일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화자가요. 자, 보실까요? 사람이 태어났다가 갓난애로 죽으면 또는 이도 나지 못한 채 죽게 되는 것이죠. 또 67살에 죽으면 전이도 갖지 못한 채 죽고 마는 거다. 그러나 8살 지나 70살까지 살게 되면 새이가 난 뒤고, 그쵸? 다시 90살이 되면 또 이가 또 새로 난다고 한다. 그쵸? 이건 뭡니까? 치아의 생성과 변화를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기준으로 사람의 일반적인 생애를 자기 나름대로 정리한 겁니다. 치아의 생성과 변화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사람의 일반적인 생애를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온 나이를 따져보니 거의 4분의 3을 살았대요. 그쵸? 66세니까. 근데 영구치가 난 뒤로 벌써 환갑이 되었으니, 자, 영구치가 난 뒤에 벌써 환갑이 됐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빠졌다고 하여 한탄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사람의 나이에 따른 치아의 그 생성 소멸을 이야기한 뒤에 그에 이제 비춰서 환갑이 넘은 자신이 어때요? 영구치가 빠지는 게 너무 일찍 빠진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순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자연스러운 일임을 이제 여겼다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더구나 금년은 크게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아사자라고 합니다. 한자로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부지기수다 이거예요. 부지기수. 그러한 정상. 자, 정상이란 말은 딱하거나 가엾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생각해 보면 나처럼 이 빠진 귀신이 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러한 일들 생각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넉넉하게, 그러니까 여유롭게 이렇게 먹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 않고 슬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것을 어때요? 긍정적으로 이제 인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긍정적인 태도고요. 낙관적인 또는 낙천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뭐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낙관적인 삶의 모습을 갖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이가 빠진 후에 느끼는 이제 불편함이 있대요. 그래서 그 고통을 지금 토로하는 장면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쉬움은 남는다 이거예요. 아쉬움. 그래서 사람이 체력을 유지하고 기르는데 음식만 한 것이 없대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려면 이가 없어서는 안 되겠죠.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일조일석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짧은 시일에 이가 빠지고 버리고 나니 빠진 이 사이로 물이 새고 밥은 딱딱해서 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간히 고기라도 씹으려면 어때요? 마치 독약을 마신 사람처럼 얼굴이 절로 찌푸려진다. 이게 굉장히 그
불편하고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책상 앞에 앉아도 어때요? 빠진 이 때문에 어려움, 곤경에 처한 나의 신세를 걱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가 빠지고 난 다음에 어떤 단점, 또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쇠약, 무력한, 그렇죠? 예. 몸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매미의 배에 거북의 창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선복귀장이라는 한자 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매미는 이슬을 먹고 살고요. 거북이는 물을 마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옛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굶어서 배가 고픈 것을 비유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인 거죠. 그래서 굶어서 배가 고픈 것을 비유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한자로는 선복귀장이라고 합니다. 예,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꼴이 될 것이니 참으로 참 딱한 노릇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어쩌겠는가. 그러니 먹고 마시는 일, 즉 뭡니까? 식음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식음 또는 식사, 예, 이렇게 식음이에요. 되어가는 대로 내버려둘 수밖에 없다. 이건 뭡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하면서 체념의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체념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가시면은 책 읽기에 대해서 이제 애착을 갖습니다. 그리고 말년, 노년에 다짐을 합니다. 자, 보실까요? 나는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대요. 그런데 아직까지 입에 올리지 못한 책이 수두룩하다. 아직까지 못 읽은 책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어때요? 아침 저녁으로 시골 풍경을 바라보면서 책이나 흥얼거리는 것으로 말년, 즉 일생의 마지막 노년기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보내려고 결심을 한 거죠. 그리하여 캄캄한 밤에 촛불로 길을 비추듯이 비유가 나왔죠. 인간의 근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렇게 마음 먹고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 이 말은요, 책에 대한 이제 인식을 하고 그 책에서 얻은 것을 삶의 목표, 지표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독서에 대한 애착, 그 다음에 말년을 위한 다짐이 제시된 겁니다. 자, 다섯 번째 가보실까요? 이가 빠진 뒤에 이제 느낌이다. 독서가 정말 어렵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슬픔을 지금 간직합니다. 볼까요? 그러자 이가 빠진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소리가 마치 깨진 종소리 같다요. 그래서 빠르고 느림이 마디지지 못하다. 마디지지 못하다는 얘기는 끊어서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마디마디 이렇게 끊고 맺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맑고 탁한 소리가 또 조화를 이뤘대요. 그렇죠? 또 칠음, 음계를 이룬 7가지 소리인데 이 소리의 높낮이도 분간할 수 없다. 또 팔풍, 팔음이라고 하고 팔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가 빠지고 나니까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소리에 자기 자신이 어떻다? 실망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실망의 심정을 종소리와 음악이 제대로 연주되지 못하는 것에 뭐한다? 비유된 겁니다. 비유. 맞죠? 예, 이렇게 같아서라고 하잖아요. 이 비유입니다. 그리고 설명 방식이 비유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당시 독서 방법은 어떻다? 송독을 하는 겁니다. 송독이라는 건 뭐냐면 소리를 크게 내면서 읽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대부분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는 글 읽기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아시면 훨씬 더 이 사람의 불편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처음에는 이제 낭랑이라는 건 아주 맑은 이 말이에요. 목소리를 내보내고 이 안간힘 노력을 해 보았으나 끝내 결국 소리가 말려들어서 가고 말았다. 그러니까 결국 발음이 역시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 부정확하다 이거죠. 부정확한 발음. 그래서 나는 내 모양이 너무 슬퍼서 책 읽는 일을 그만두어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고 나니 마음은 더욱 게을러졌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자는 이제 뭐냐면 자포자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스스로 포기한 그러한 그 상태가 된 거죠. 결국 인간의 근본을 찾으려 했던 최초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가 빠지고 난 뒤에 나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얘기예요? 앞니 하나가 빠져서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없었던 체험을 얘기했죠. 그래서 책 읽기를 통해서 인간의 근본을 찾으려고 노력했었는데 그리고 글쓴이의 말년 계획을 다 날려버린 겁니다. 수포로. 허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헛된 일로 만들었다. 수포로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글쓴이는 그게 가장 슬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내용 가실까요?
건강에 대한,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간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세 부분 중에 처음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두 번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에 대해서 이제 맹신합니다. 맹신이라는 것은 아주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무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를 범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일생을 돌이켜 보니까, 그러니까 상기한다는 거죠. 과거의 일을 돌이켜 본다. 회고한다, 뭐 상기한다. 근데 내가 비록 늙었다고는 하나 몸이 가볍고 건강하다는 것만은 자신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등산한다던가, 하루 종일 먼 길을 말 타고 달린다던가, 때로는 천리길을 가도 다리가 아프거나 등이 뻣뻣해지는 걸 느끼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결국 뭡니까? 여기서는 전부 다 뭡니까? 몸이 가볍고 건강하다는 어떤 자신만만함, 이거였죠. 그래서 내 또래들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나만한 사람이 드물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제 비교적으로 이제 체력도 튼튼하고 건강하다는 그런 자만심, 자부심이 바로 기분을 좋게 했겠죠. 그러니까 타고난 이 자기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자기 만족감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노쇠, 늙어서 무력한 이러한 것도 있고 오히려 건장하다고. 자, 건강에 대해서 이제 과신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지금 믿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잘못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해도 겁내지 않고 달려들어 처리했으며 신바람이 나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달려갔다가 반드시 녹초돼서야 돌아오곤 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녹초라는 것은 뭐 맥이 풀려서 힘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건강을 과신해가지고 무모함으로 무리를 막 범했다는 겁니다. 도가 넘친 거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한다 성찰한 겁니다. 건강에 대한 지나친 맹신과 자만으로 자기 자신이 너무나 도를 지나치는 그런 무리함을 범했다라고 스스로 반성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기 잘 정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페이지에 가시면은요, 체력의 한계를 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죠? 자부심과 만족감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몸의 무리를 습관화 시켜버립니다. 자, 보실까요? 그리고 버려놓은 일이 너무 많아서 수습할 수가 없게 됐다. 수습이라는 건 정돈입니다. 정돈할 수 없게 돼서 스스로 자기에게 타이르기를 앞으로는 이제 시골에 몸을 숨겨 다시는 문 밖에 나가지 않겠다. 그렇죠? 마음 먹고는 했다 이거예요. 자, 이런 거는 뭡니까? 이 몸을 숨겨서 다시 문 밖에 안 나가겠다. 한자 갑자기 떠오르는 거네요. 두문불출이라는 한자 성어가 떠오르는데요. 이거는 밖에 나가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셨죠? 관련 성어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나 이러한 일은 마치 버릇처럼 비유가 나왔죠. 저녁이면 후회하면서도 아침이면 다시 그런 일을 되풀이하곤 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되풀이했네요. 버릇처럼. 그래서 이는 아마도 나이에 따라 분명히 체력의 한계가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겁없이 살아온데 그 원인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역시 반성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8번째 내용 가실까요? 늙음에 대해서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보실까요? 그런데 지금 얼굴이 일그러져 추한 모습으로 갑자기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모두 놀라고 또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니 내가 아무리 늙었음을 잠깐만이라도 잊으려 한다 해도 가능한 일이냐? 그럼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서리법인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늙음을 잊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이제 시조, 우리 탈러가라고 있잖아요. 우리 시조 중에. 그렇죠? 늙음을 한탄하는 노래. 그런 것과 연관지어서 이제 출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여기서 작가가 과연 늙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걸 반드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탄한다기보다는 늙음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비교를 잘 하시면 되겠어요. 시조라든가 다른 시가 나오게 되면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나는 노인으로서 분수를 지켜야겠다. 분수를 지킨다는 것은 이 사람의 새로운 결심이네요. 그렇죠? 다짐이고, 그렇죠? 깨달음을 통한 다짐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9번째 이제 내용 가시겠습니다. 이제 빠지니 낙치죠, 낙치. 거기서 경고를 이제 한 거다, 자기 자신이. 그래서 지나친 자신의 어떤 잘못을
깨닫게 되는 장면. 이게 이제 마지막 단락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요. 자, 보시죠. 옛날 자, 선인들의 예법에 의하면 자, 인용하는 거네요. 사람이 60살이 되면 마을에서 지팡이를 짚고 군대에 나가지 않으며 또 학문을 하려고 덤비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자신의 깨달음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인용을 써가지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일찍이 예기, 역시 인용이네요. 예기를 읽었으나 이와 같은 예법엔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곤 하는데 지금에 와서야 그동안 내가 한 행동이 그게 잘못됐음을 크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지난날 자기가 저질렀던 이 무모함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한다? 빠진 이가 나에게 경고해 준 것처럼 경고해 준 바가 참으로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가 빠졌다는 거는 뭡니까? 자기에게 뭔가 반성과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이 빠진 이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10번째 단락 가볼까요? 늙음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옛날 성리학의 대가인 주자. 예. 눈이 어두워진 것이 계기가 됐대요. 그래서 본심을 잃지 않고 타고난 착한 성품을 기르는데 전심하게 됐답니다. 전심이라는 것은 전념을 다했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되자 더 일찍 눈이 어두워지지 않은 것을 한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진작 더 눈이 어두워졌으면 자기가 좀 더 일찍 깨달았을 텐데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나의 이가 빠진 것도 또한 너무 늦었다고 해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성현의 일화를 제시했죠. 그래서 일화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어떤 생각에 타당성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사건을 긍정적 인식으로 태도가 전환됩니다. 그래서 글쓴이의 어떤 여유로움 또 지혜로움이 돋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이런 인식의 전환,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인격, 가치관을 우리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네, 바로 그런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또 얼굴이 일그러졌으니 조용히 들어와 앉아 있어야 하고 말소리가 세니 침묵을 지켜야 되고 또 고기를 씹기 어려우니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지 못하니 그냥 마음속으로나 읽어야 할 것 같다. 그쵸? 소리내지 못하는 고 마음속으로 읽어야 된다. 뭐 묵독이라고 할 수 있죠. 묵독과 반대되는 읽기입니다. 예. 그래서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늙음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됐고요. 다짐을 하게 된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락을 갈까요? 11단락. 네, 굉장히 길죠? 자, 그러면서 늙음이 주는 장점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합니다. 이제 이가 빠진 후 얻는 이로움을 쭉 열거합니다. 볼까요? 조용히 들어와 앉아있으면 정신이 안정되고 또 말을 하지 않으면 허물해졌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면 수복하게 되고 이 수복이라는 거는 오래 살고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누릴 것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글을 읽으면 인생의 도를 얻을 수 있고 손이익을 따져본다면 그 이로움이 훨씬 더 어때요? 많다는 거죠. 손해와 이익을 따진다면 훨씬 더 이로움이 많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가 빠지고 난 경험이 결국 글쓴이의 인식의 전환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네요. 그렇죠? 예. 자, 이제 마지막 단락과 이제 삽입시를 이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늙음을 이제 자연스럽게 수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깨닫게 된 이 노년, 이 삶을 사는 지혜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지혜로움이죠. 그렇죠? 그러니 늙음을 잊고 함부로 행동하는 자는 경망스러운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다고 늙음을 한탄하고 또 슬퍼하는 자는 또 속된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망스럽지도 않고 경망이라는 거는요. 가벼운고 원행이 조심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속되지도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늙음을 어떻게 한다? 편안하게 수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늙음을 편안하게 여긴다는 말은 뭐냐? 여유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음 내키는 대로 어때?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여유와 자유, 이것이 바로 늙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네요. 그래서 이리하여, 그쵸? 인과죠. 담담이라는 것은 차분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을 조화롭게 살다가 아무 미련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 이거예요. 임종을 해야 된다.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감각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현상적인 세계에서 벗어나서 일찍 죽는 것과 오래 사는 것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가정이죠. 그것이 바로 곧 인생을 뭐한다? 즐겁게 사는 길이다,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는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필자는 인생을 즐기는 방법을 터득했네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가 빠진 이를 계기로 해서 늙음을 대하는 글쓴이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고요. 늙음을 부정적, 수동적으로 대하던 자세에서 어떻게 했어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태도가 급변한 거죠. 그렇죠? 예, 이러한 자세가 바뀐, 태도가 바뀐 이런 부분들이 이 작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잘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시 하나 정리, 이제 마무리 종합된 거거든요, 이 내용들이. 자, 그래서 한번 시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와 같이 노래를 짓는다라고 하면서 필자가 노래까지 지었네요. 그렇죠? 이어, 그렇죠? 이를 갖다가 의인화시킨 거죠. 그리고 부르니까 돈호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대상을 부를 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돈호법이라고 합니다. 의인법, 돈호법. 그대 나이 얼마인가? 그죠? 말을 건네는 방식입니다. 이게 대화체는 아니고요. 말을 건네는 방식. 60년이 돌아오니 온갖 음식이 갖추어 맛보았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누린 영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을 이루려고 물러나고 한자로 공명신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답이 극진하면 사양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양지심이라고 합니다. 사양지심. 나는 나의 빠진 일을 보고 세상의 조화를 깨달았다 이거죠. 하늘에 빛나는 찬란한 별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과거의 이 젊은 시절의 화려한 모습을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한낱 볼품없는 돌이다. 이 돌이라는 것은 노년의 초라한 모습을 비유한 겁니다. 아셨죠? 여름 내 무성한 나뭇잎. 이거는 젊음이 뭡니까? 생기발랄한 거죠. 생기. 그렇죠? 서리가 내리면 떨어지는 법이죠. 이거 노년의 쇠락. 그렇죠? 예. 쇠락함을 비유한 겁니다. 이제 하강적 이미지를 써서 이것은 절로 그리 되는 일이다. 이 절로 그리 된다는 얘기는요. 자연의 섭리이자 순리이자 자연의 이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연적인 순리요 이치다 또는 자연의 섭리다 이 말이에요. 대자연의 이치다라는 얘기죠. 딱하다, 애처롭다 할 것 없다. 응? 나는 조용히 자취를 감춘 채, 자취를 감춘다는 얘기는 이런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침묵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려 한다. 그래서 온갖 인연이 모두 부질없는 일이다. 아, 여기 빠졌네. 편안한 잠자리 하나면 된다 이거죠. 이게 뭡니까? 한자 우리가 많이 하는 안분지족, 안빈낙도라는 아주 중요한 한자 성어가 나왔네요. 그렇죠? 예. 온갖 인연이 모두 부질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배를 채우는 데는 고기가 필요 없고 얼굴은 동안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늙음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초월한 겁니다. 완전히 현실 초월이 된 거죠. 이제 젊음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보다도 늙음 자체를 자연스럽게 받아서 늙음에 대해서 초탈한 그러한 그 모습을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 깨어있는 자여 서리에 내리면 떨어지는 법이다. 자연의 이치다 이거죠. 그러니까 법주의는 오직 그대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네요. 자 그래서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만 여러분 그 학교 시험이나 수능 대비할 때 이 낙치설이 안 나오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고전수필과 또 다른 작품과 함께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 그 교과서에 나온 작품 중에 중요한 작품들은 꼭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낙치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꼼꼼하게 혹시나 학교 시험에 들어간다면 굉장히 꼼꼼하게 여러 번 반복하시고 단어 연습하시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오늘 고맙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